이게 뭡니까?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가짜라고요. 박정수, 이게 사실이야? 이런 배신자, 이러고도 안 들킬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건 다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회의실이 떠나가도록 박정수가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함정, 40년 시장에서 살아남은 나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70세 김영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시장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어려웠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몸에 밴 습관이에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갔어요. 파김치 썰고 콩나물 다듬고 생선 손질하느라 바빴죠. 지금은 다릅니다. 보온병에 미숫가루 타고 김치죽 끓여서 병원으로 향해요. 내 막내 아들 민호를 돌보러 가는 거예요. 민호는 35살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될 거예요. 민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5년 후에는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엄마, 이제 저도 사장이에요. 민호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직원이 10명에서 50명, 100명, 200명까지 늘어났어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중견건설회사가 됐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고생한 덕분이에요. 민호는 늘 고마워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자식 키우는 어머니 마음으로 한 일뿐인데요. 3개월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요. 2월 15일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사장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서초구 재개발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사장님이 아래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호만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5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걸어 다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민호는 강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뇌에 심한 손상이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 민호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삐삐 소리만 계속 들려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일어나야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손을 잡아도 차갑기만 해요. 2주째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도 어렵다고 했잖아. 너무 매달리지 말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 아들은 살아있어. 어머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정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호 회사의 전무이사래요. 민호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정수는 40세 정도로 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해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민호와 저는 대학 때부터 친한 사이예요. 5년 전에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박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민호가 깨어나면 인사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네. 그런데 어머님, 박정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민호가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서초구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박정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봐온 경험으로요.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에게 좀 더 권한을 주시면 어떨까요? 임시로라도 회사를 이끌어야. 박정수의 눈빛이 묘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깨어나면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머님,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박정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였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박정수가 자주 병원에 왔어요. 민호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우리 민호 혼자 두면 외로울까봐. 어머님도 건강 챙기셔야죠. 매일 이렇게 오시면. 박정수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한 건 민호를 바라보는 박정수의 표정이었어요. 안쓰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민호가 움직이거나 한 적 없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박정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정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뭘 말이에요?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큰 계약들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박정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 제가 민호를 대신해서 회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해요. 민호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저에게 권한을 주시면. 그 순간 가슴에 뭔가 콕 하고 박혔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꼭 그래야 하나요? 어머님, 민호가 깨어났을 때 회사가 망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박정수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박정수가 나간 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박정수의 표정, 말투, 눈빛, 모든 게 이상했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을 봤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지킬 거야. 미숫가루를 타고 김치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호야, 엄마 왔어. 오늘도 여기 있을게.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엄마는 포기 안 해.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40년 동안 쌓은 경험이 곧 빛을 발할 거라는 것도요. 민호를 돌본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찬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계속 비비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 왔어.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대답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 들리니? 그때였어요. 민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놓치기 쉬울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민호야, 지금 움직인 거 맞니? 다시 한번 눈꺼풀이 떨렸어요. 이번엔 더 확실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큰 소리로 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민호가 눈을 움직였어요. 방금 분명히 봤어요. 간호사가 민호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간호사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냥 반사작용일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야, 엄마가 착각한 게 아니지? 정말 움직인 거 맞지? 이번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그날 하루 종일 민호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후에 박정수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도 계시네요. 우리 민호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박정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뭔가 특별한 변화 있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왜인지 박정수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정수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왜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박정수가 나간 후 저는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민호야, 박정수 씨가 왜 자꾸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걸까? 그때 또 눈꺼풀이 떨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민호야, 정말 들리는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어 보자. 저는 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터득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들리면 한 번 눈을 깜빡여봐. 안 들리면 2번. 민호가 한 번 깜빡였어요. 맞니? 또 한 번 깜빡였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질문할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깜빡이는 거야. 알겠니? 1번 깜빡임. 좋아. 그날부터 저는 민호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호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니? 2번 깜빡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대답하기 어렵다는 뜻 같았어요. 혹시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 1번 깜빡임. 누가 무서워? 박정수 씨? 1번 깜빡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야, 박정수 씨가 뭘 한 거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눈물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민호가 알려준 건 충격적이었어요. 박정수가 사고 전날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민호야, 박정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알려줄 수 있니? 저는 종이에 알파벳을 적었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간단한 영어는 배웠거든요. 내가 알파벳을 가리킬게. 맞으면 깜빡여.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호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회사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했다. 뭔가 이상한 계약서였다. 거절했더니 화를 냈다. 사고 당일에도 계속 전화를 했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야, 혹시 박정수 씨가 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니? 민호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한번 깜빡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말이니? 또 한 번 깜빡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을 누군가 일부러 다치게 했다는 거였어요. 민호야, 증거가 있니? 한 번 깜빡임. 어디에? 이번엔 더 복잡한 대화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호가 알려준 곳은 회사 사장실이었어요. 사장실 금고에 있다.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 녹음 파일도 있다. 모든 걸 들은 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박정수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병원에 언제 오시죠? 글쎄,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민호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가끔 일찍 와서 민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봐온 저희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박정수가 거짓말할 때는 특징이 있었어요. 눈을 자꾸 피해요. 손으로 목을 만져요. 말끝을 흐려요. 민호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민호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민호가 뭔가 특별한 반응을 보인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박정수가 나간 후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박정수 씨가 왜 자꾸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걸까?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한번 깜빡였어요. 무서워하는 거구나. 내가 깨어날까봐. 또 한번 깜빡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박정수가 올 때마다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어머님, 회사 일이 정말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요. 이걸 놓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봐요. 박정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민호가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저에게 권한을 주셔야. 민호가 깨어나면 직접 하겠죠.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놀란 듯 말을 멈췄어요. 죄송해요. 너무 초조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죠? 민호와의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민호야,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돈이 많이 걸린 프로젝트다. 얼마나? 수조원. 수조원? 한 번 깜빡임. 그럼 박정수 씨가 그 돈을 노리는 거니? 한 번 깜빡임. 혼자 다 가지려고? 한 번 깜빡임.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정수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왜 민호가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는지. 민호야, 엄마가 꼭 그 증거를 찾아낼게. 한 번 깜빡임. 그리고 박정수 씨를 꼭 잡아낼 거야. 민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조대성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이웃이에요. 경찰서장을 지내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내일 대성 아저씨한테 상의해봐야겠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도움을 좀 받을게. 조대성 아저씨 알지? 한 번 깜빡임. 그분한테 이 일을 말해도 될까? 한 번 깜빡임. 좋아. 그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볼게. 민호가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호야, 조금만 더 견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정수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혹시 민호가 뭔가 반응을 보인 적 있어요?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없어요. 정말요? 박정수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해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박정수가 민호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민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박정수가 나간 후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우리 민호야. 이제 엄마가 진짜 싸움을 시작할 거야. 민호가 한번 깜빡였어요. 그 깜빡임에는 고맙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들만의 비밀 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무서운 진실을 찾아낼 시간이었어요. 조대성 아저씨 집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실까? 혹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호 어머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문을 연 조대성은 68세에도 여전히 다부져 보였어요.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시고 5년 전에 경찰서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도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조대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민호 일이에요. 민호의 사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눈 깜빡임 신호, 박정수의 수상한 행동, 민호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들까지요. 조대성은 한마디 말 없이 끝까지 들었어요. 민호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제가 시장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봐왔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조대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한 사람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요? 네, 경찰 때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민호 어머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죠? 일단 사고 현장부터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조대성은 바로 움직였어요. 역시 경찰서장을 지내신 분답게 행동이 빨랐어요. 예전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CCTV 영상을 다시 볼게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사건 관련 자료는 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틀 후, 조대성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민호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뭔가 발견됐어요? 크레인 조작 흔적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사고 당일 새벽에 누군가 크레인을 만진 흔적이 있어요. CCTV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현장에서 크레인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조대성이 말을 멈췄어요. 박정수 씨와 비슷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진짜로 우리 민호를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대성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더 조사해보겠어요. 박정수 씨의 최근 행적도 알아봐야겠고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호 어머니, 박정수 씨가 중국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네, 중국계 건설업체 사람들이에요.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왜 비밀스럽게요? 그게 문제예요.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자료를 펼치며 조대성이 말했어요. 이 회사가 우리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안 문제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럼 박정수 씨가 왜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 때문일 거예요. 어떻게요? 그 프로젝트에는 정부 기관도 들어가거든요. 만약 박정수 씨가 혼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중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죠. 국가 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박정수가 왜 그렇게 서둘러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왜 민호가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는지. 그럼 우리 민호가 그런 큰 일에 휘말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민호가 반대했으니까 제거하려고 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나쁜 놈이. 민호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민호와 다시 대화했어요. 민호야, 박정수가 중국 사람들과 만났던 얘기 알고 있니? 한 번 깜빡임. 언제부터 만났어? 한 달 전부터. 뭔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 서초구 프로젝트 이야기. 박정수가 뭘 약속했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호가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했다. 정부 시설 정보도 주겠다고 했다. 돈을 많이 받기로 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우리 민호야. 엄마가 꼭 잡아낼 거야. 다음 날 조대성과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민호 어머니, 박정수 통장 내역을 알아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최근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5억 원이요. 5억 원? 네, 중국 회사에서 온 돈이에요. 그럼 이미 돈을 받은 거네요? 맞아요. 계약금 성격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수가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서초구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반대하자 사고를 꾸며서 제거하려고 한 거였어요.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민호가 그런 게 회사 금고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찾아야겠네요. 어떻게요? 일단 민호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정확한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그날 밤 민호와 긴 대화를 했어요. 민호야, 금고 비밀번호가 엄마 생일이라고 했지? 한 번 깜빡임. 몇 월 며칠? 0314. 맞아. 3월 14일이지. 녹음 파일이 USB에 들어있다. 계약서도 있다. 박정수가 중국 사람들과 한 약속도 다 적혀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박정수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 민호한테 자주 이야기하시네요. 그럼 안 돼요? 아니요. 그런데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없는데요? 박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요? 어제 간호사가 어머님이 민호한테 뭔가 자세히 물어보신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그냥 옛날 이야기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박정수의 표정이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사람한테 민호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날 저녁 조대성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박정수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빨리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밤에 회사에 가봅시다. 정말요? 네. 더 늦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음날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민호야, 내일 밤에 엄마가 회사에 가서 증거를 찾아올게. 한 번 깜빡임. 위험하지 않을까? 두 번 깜빡임.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가야겠어. 박정수가 눈치챘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대성 아저씨랑 같이 갈 거야. 한 번 깜빡임. 엄마를 믿어줘. 또 한 번 깜빡임. 고마워. 우리 민호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러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70세 시장 아줌마와 68세 전직 경찰서장의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과연 무사히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정수의 완전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곧 올 거예요. 밤 11시. 민호의 회사 건물 앞에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호 어머니 괜찮아요? 조대성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경비실에는 제가 미리 이야기해뒀어요. 옛날 후배가 경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하세요. 미안해, 김 반장.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호의 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여기가 사장실이네요. 문에는 대표이사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들어가시죠. 조대성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사장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 있었어요. 금고가 어디 있을까요? 민호가 책상 뒤쪽이라고 했어요. 책상 뒤편을 살펴봤어요. 큰 그림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찾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비밀번호가 뭐라고 했죠? 0314 제 생일이에요. 숫자를 하나씩 눌렀어요. 삐삐삐삐. 틀렸나?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어요. 삐. 성공했어요. 금고 문이 열렸어요. 와, 정말 열렸네요. 안에는 USB와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조대성이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잠깐만요.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박정수 녹음 파일,
중국 업체 계약서, 크레인 조작 계획. 이런, 정말 있네요. 먼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만 없으면 네 사업은 내 것이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 지분도 다 가져올 수 있고 중국 사람들과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어. 크레인 사고로 만들면 완벽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이 나쁜 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은 계약서를 봤어요. 중국 업체와 박정수가 비밀리에 맺은 계약이었어요.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한다. 정부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금 5억 원, 성공 시 추가 50억 원을 지급한다. 아이고, 이게 무슨 50억 원이라니. 그 많은 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마지막으로 크레인 조작 계획서를 봤어요.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2월 15일 새벽 2시, 크레인 브레이크 조작. 오후 3시, 김민호 현장 방문 유도. 사고 발생 후 즉시 119 신고.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괜찮으세요? 조대성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온갖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악랄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내 아들을 돈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정말요? 네. 이 증거들이면 박정수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박정수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금고를 다시 잠그고 사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어요. 빨리 숨어요. 비상계단으로 피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2층에서 내리네요. 설마 박정수는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조용히 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장실 앞에서 멈췄어요. 이상하네. 문이 열려있네? 박정수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누가 들어왔던 건가? 박정수가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금고는 그대로 잠겨 있고, 다행히 우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경비한테 물어봐야겠어. 박정수가 다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리도 조용히 건물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뭘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뭘 해야 해요? 박정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죠. 집에 돌아와서 USB를 다시 봤어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났어요. 박정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민호에게 모든 걸 알려줬어요. 민호야, 엄마가 증거를 다 찾았어.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계약서도 있어. 한 번 깜빡임. 이제 박정수 씨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 또 한 번 깜빡임. 고마워. 우리 민호야. 엄마를 믿어줘서. 민호가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거야. 오후에 조대성과 만나서 작전을 짰어요. 언제 박정수를 잡을 거예요?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죠? 네, 맞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박정수가 완전히 망신당하겠네요. 그래야죠.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박정수가 먼저 경영권 이양 이야기를 꺼내게 하세요. 그 다음에요? 그때 민호 어머니께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함께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어요. 박정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거예요. 무슨 발표요? 제가 민호를 대신해서 회사를 이끌어가겠다는 발표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박정수의 눈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잘 됐네요. 속으로는 내가 준비했지만 내가 더 잘 준비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한 번 깜빡임. 박정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또 한 번 깜빡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다림의 눈물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박정수는 꿈에도 모를 거예요. 70세 시장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아들을 건드린 게 내 실수야. 내일은 정말 통쾌한 복수의 날이 될 거예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옷을 차려입었어요. 70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시장에서 40년 장사할 때는 입어본 적 없는 격식 있는 옷이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조대성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완벽하게요. USB를 가방에 넣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정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게요. 박정수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 급히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박정수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시다시피 김민호 대표님이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이 넘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박정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따라서 저에게 임시 경영권을 주셔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듯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도 동의해 주셨고요. 박정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박정수 씨,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어머님. 제가 정말 동의했을까요? 박정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주주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고요.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성 아저씨가 일어나서 제 옆에 섰어요. 이분은 조대성 전 경찰서장님이에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뭔가 조사할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박정수가 입술을 떨었어요. 조사요? 뭘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민호 사고요. 사고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아주 많죠.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조대성이 노트북을 켜고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만 없으면 이 사업은 내 것이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회사 지분도 다 가져올 수 있고 중국 사람들과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어. 박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어디서 구한 거예요? 크레인 사고로 만들면 완벽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변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가짜예요. 박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중국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계약금 5억 원, 성공 시 추가 50억 원, 정부 시설 정보 제공 약속.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박정수, 이게 사실이야? 박 이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크레인 조작 계획서였어요. 2월 15일 새벽 2시, 크레인 브레이크 조작. 오후 3시, 김민호 현장 방문 유도.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박정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직접 쓴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민호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민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옳습니다. 박정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민호 씨, 언제부터? 이미 한 달 전부터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박정수 씨가 무서웠거든요. 민호가 차가운 눈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어요. 제가 깨어나면 또 해칠까 봐서요. 민호 씨, 오해예요. 내가 언제? 오해가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제가 반대하자 저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배신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박정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다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함정?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시장에서 살아남은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어머님, 내 아들을 돈 때문에 죽이려 한 게 함정이야?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게 함정이야? 박정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정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살인미수, 업무상 배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정수가 절규했어요. 어머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민호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꼈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죽이려 한 게 아끼는 거예요? 어머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정수가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박정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는 탐욕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하려 했고 국가 기밀을 외국에 팔려고 했다. 특히 70세 어머니의 모성애를 우롱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또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한 어머니가 중국 자본 침투를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완전 범죄를 간파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자식을 지키는 건 어머니의 의무예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하면서 배웠어요. 사람 보는 눈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민호 회사가 더 잘 되도록 도울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격려 전화가 쏟아졌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켜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민호의 회사도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어요. 중국 업체의 침투는 완전히 막았고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알아챈 거예요? 엄마가 시장에서 40년 동안 뭘 했는 줄 알아? 사람 보는 눈을 기른 거죠?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 어머니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야.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들이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한 어머니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행복할 거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긴 세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장에서 40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지켜냈는지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여러분 같은 60대, 70대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보며 쌓은 경험, 그리고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악인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해요.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겠어. 요즘 세상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김영숙 어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40년, 공장에서 30년, 농사를 지으며 50년.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민호 어머니 김영숙이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김영숙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의 침투를 막아낸 것처럼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여러분의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이고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 이야기나 비슷한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